good life.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논란들을 쭉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개인적인 인성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 수 있는 일반인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형수에게 이런 식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다가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고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국가관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비리나 청탁 이런 논란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재명이가 그래도 인성은 문제가 있어도 일 하나만큼은 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이재명에 대해서 인성은 나쁘지만 그래도 깨끗하긴 하다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번에 충격적인 논란 한 가지가 터졌는데요. 이 논란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혐의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현재 지금 분당 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동입니다. 분당 판교와 가까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용인서울 고속도로까지 끼고 있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그 대장지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민간 사업체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과반 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법인회사가 성남의 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남의 뜰과 대장지구와 관련돼서 이번에 논란이 터진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돼서 비리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판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판교뿐만 아니라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대장지구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땅값 또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그때 당시에 대장지구와 관련돼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혐의가 지금 있는 것이죠.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민간업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민간사업체는 특이하게도 언론인 A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인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회사가 성남의 뜰의 보통주를 14%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저 민간사업체는 얼마나 규모가 큰 그런 사업체길래 이 대규모 공사를 주도하고 있는 성남의 뜰의 지분조차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화천대유의 배경에 대해서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력 법조인의 딸이 5년 동안 여기서 근무했다고 하고요.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업체가 언제 설립이 됐는지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은 파악을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죠. 놀랍게도 근데 화천대유가 선정된 날짜가 2015년 7월인데 설립된 날짜가 2015년 2월달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장지구 개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에 선정이 됐던 업체가 화천대유인데 그 화천대유는 놀랍게도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에 이런 규모의 지금 사업에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화천대유가 선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화천대유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지분이 얼마나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얘기하면서 자료를 주지 않았었죠. 나중에 근데 그 지분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은 0.99%, 약 1% 정도였는데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실은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 지분이 1%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장지구 개발의 모든 권한을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화천대유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체 대장지구 개발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자, 일단 이상한 게 이건데요. 대장지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성남의 뜰입니다. 그런데 성남의 뜰의 사무실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화천대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건물 안내판에는 성남의 뜰이 나와 있지 않고
화천대유만 입주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장지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성남의 뜰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기만 성남의 뜰로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화천대유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천대유는 이 사업체에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성남의 뜰에 5천만 원을 출자했는데 그거에 대한 배당금으로 놀랍게도 3년 동안 577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577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전체 배당금 5,900억 중에서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던 지분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좀 있습니다. 총 배당금 6%에 해당되는 금액, 즉 4,073억은 SK증권 등의 민간 주주들이 가져가게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그 SK증권 등 민간 주주의 배당금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 출신 A씨가 자기의 지인들과 만들었던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투자회사가 가져갔던 것입니다. 토핑 그래서 결론이 577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전체 배당금 5,900억 중에서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던 지분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좀 있습니다. 총 배당금 6%에 해당되는 금액, 즉 4,073억은 SK증권 등의 민간 주주들이 가져가게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그 SK증권 등 민간 주주의 배당금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 출신 A씨가 자기의 지인들과 만들었던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투자회사가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화천대유라고 하는 신생업체가 3년 동안 5천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저 회사가 화천대유의 페이퍼 컴퍼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회사가 대장지구 개발 사업체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5천만 원을 출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배당금으로 5천억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특혜가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의외의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박영수 특검이 등장을 합니다. 화천대유의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영수 특검이었던 것이죠. 갑자기 뜬금포로 박영수 특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 최근에 논란 한 가지가 있었죠. 이른바 구룡포 스캔들, 거기에 연루가 됐던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그 스캔들을 주도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송모 씨인데 이분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도 언론인 A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사업체죠. 과연 이런 식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식의 특혜 논란에 대해 가지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몰랐을까라고 하는 점,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지구 특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장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네요.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선정이 되고 난 뒤에 5천만 원을 출자해가지고 5천억 이상을 벌어들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과연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런 식의 성과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분은 뭐 화천대유 뭐 이런 식의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오히려 대통령직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하면 얼마나 성과가 좋아요.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막 몇백 배로 그냥 성장을 할 텐데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아지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물들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는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자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건 정말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업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금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수천억 단위를 벌어들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정보는 비공개 정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잡아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혜가 아니라 성과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혐의다 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해명입니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얘기에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와는 정반대로 결론을 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